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돌파 구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솔트 룩스를 보시면요. 오늘 캔들이 4월 14일 날 이렇게 양봉 캔들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거래대금도 지금 거의 4천억 이상 터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AI 종목들이 쭉 올라오게 되면서 수급이 발생을 했는데 이전에서도 밑에서 이렇게 파동들을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었고 그때도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었죠. 근데 오늘과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간을 돌파한다. 앞에 매물대라는 것을 돌파를 하는 건요. 무조건 세력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할 때는요. 세력들이 그냥 자선 사업으로 돌파를 하진 않겠죠. 당연히 이런 구간에 있던 물렸던 사람들에게 수익이나 아니면 본전을 줘야 되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낼 때는 일단 변동성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눌리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런 구간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대충 35,000원 정도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런 구간 이후에 35,000원 정확히는 뭐 하면 돼 있죠. 자, 이런 35,000원 구간 이후에 가격이 돌파를 가면서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구간들도 보시면 여기에서 35,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래량이 아니면요. 세력들도 물량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달라붙게 되는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미 저 밑에서 주가를 갖고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앞에 매물대 사람들을 본전을 주고 그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같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돈을 벌고 또 앞에 물렸던 사람들이 탈출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오늘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한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런 구간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 구간을 만들고 나서요. 이후에 그냥 무너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 이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2월 달에 AI 관련 이슈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도 이런 매물대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2천억 정도 터졌던 이날 이제 표시하면 요날 많은 매물들이 정리가 됐겠죠. 그 이후에 조금 더 오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물량을 넘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후에 눌림 매매를 하실 때도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기준 없이 눌림 매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ICTK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종목을 봤던 게 지난 목요일부터 추적을 했었는데 이전에 바닥에서 이렇게 파동을 돌렸던 세력들의 흐름이 있었고 얘네들이 어쨌든 위로 올려서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정리를 할 때 사람들이 언제 많이 살까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터지는 흐름에서는 절대로 이후에 상승에 추격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눌린 매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지난 목요일 날 흐름에서는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한 거고 이후에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오늘 가격을 올려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정리를 합니다. 분봉에서 보셔도 그런 흐름들이 앞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들어오고 특히 오후장에 이렇게 오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다시 돌파를 가는 이런 흐름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단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그대로 손실 구간을 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돌파 구간에서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돌파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양철관의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전에 이런 매물대를 돌파했던 흐름, 여기에서 돌파했던 구간에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게 됐고, 거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준 거예요. 4월 10일 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이제 VI까지 걸었거든요. VI까지 걸면서 이렇게 아침에 크게 상승이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오늘 종가 부근에서 같이 가격을 다시 올리면서 이런 구간들을 또 돌파를 해주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라붙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구간에 추격하는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떤 변수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로코스를 보시더라도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상한가 자리를 만들어내고 오늘 이런 윗꼬리 구간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달라붙게 되고 아침에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달려드는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물량을 넘겨버리고 본인들의 파동을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올리는 구간, 거래가 터지는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전의 흐름만 보셔도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오면서 쭉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에로코스는 이 상한가가 풀리는 다음날 이런 흐름에서도 여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수에 들어왔겠죠.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상승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은 어떤 저점 매수나 그 다음에 눌린 매수를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미 그런 구간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물을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꼬일 만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매매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시공테크를 보셔도요, 이런 구간을 결국에 돌파를 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양봉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분봉을 보셔도 아침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도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VI를 거니까 매수를 들어오죠. 물론 한덕수 테마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는 맞지만 일단은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달려드는 위치에서 매매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물리게 되고 손실을 보는 매매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자리가 이미 앞에서 돌파가 나오고 거래가 터졌던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 이후에 내가 매매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을 매매하지 않아야 될지를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솔트룩스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 이런 흐름에서 돌파를 갔던 종목이 더 상승을 가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요, 거기에서는 섣불리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려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종목은요, 추가적인 수급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자리가 상승 돌파 이전인지 아니면 상승 돌파가 나온 뒤에 뒤늦게 매매하는 스타일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내가 손실이 계속 난다면 이런 구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